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지혜롭게 선택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대학 선택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보조 장학금 얘기를 제가 못했었거든요. 그것도 같이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빠뜨리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문제는 각자의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학교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지원할 대학을 선택을 할 때, 그리고 12학년들 지금 합격한 학교들 중에서 등록할 학교를 선택을 할 때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지혜롭게 선택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누구나 그렇겠지만 대학의 명성을 일단은 따지고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버드 대학의 명성이 제일 좋으니까 하버드가 제일 좋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이 제일 좋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회적 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평가 순위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평가 순위는 수치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서울대학과 하버드 대학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사회적 명성입니다. 왜 제가 평가 기관의 순위보다 사회적 명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명성이라는 것이 적어도 한 세대 이상에 걸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 세대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걸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순위라고 하는 것은 매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대학이 더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했을 때 결과가 잘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갖다 둔 거지, 저 같으면 사회적 명성을 우선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내에서의 명성이 있을 테고,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위권의 조지아텍이나 일리노이 공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知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미국은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글로벌하게 또 어느 대학이 유명한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부 같으면 버클리나 UCLA가 20위권 또는 그 밖에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굉장한 명성을 또 갖고 있죠. 제가 평가 순위에 대해서 참고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관이 US 뉴스에서 발표하는 것을 참고를 하고 포브스에서 발표하는 걸 참고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위에 기타 많은 순위를 발표하는 기관들이 있고, 특히 The Times나 Financial Times나 QS에서 특히 세 기관이 글로벌 유니버시티 랭킹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미국, 아시아 할 것 없이. 저는 그것은 그렇게 신뢰를 좀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영국과 영연방, 호주, 캐나다, 동남아의 연방 출신, 싱가포르 대학들이 좀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걸 제가 좀 느끼기 때문에 그냥 참고 안 하고 있고요.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미국 내에서 미국 대학들을 평가하는 기관인 US 뉴스하고 포브스, 이 두 개를 제가 참고를 합니다. 근데 두 기관도 역시 사회적 명성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하버드가 1등을 잘 못해요. 이 US 뉴스 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프린스턴이 줄곧 이제 1등을 잘 하는데, 사회적 명성과는 조금 다르죠. 물론 다 좋지만 역시 그래도 하버드를 좀 더 높이 평가를 하죠. 여기 보세요. 콜롬비아가 지금 3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명성과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MIT나 예일이나 스탠포드가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시카고, 유펜, 칼텍 다 좋고요. 존스 홉킨스가 되게 높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근데 또 몇 년 전에는 이게 또 14위, 15위까지 떨어졌기도 했습니다. 이거 들쭉날쭉합니다. 올해 아이비리그 대학들 중에 다트머스 브라운이 좀 밑으로 떨어졌군요. 코넬까지. 불과 2년 전에는 높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해에 자료에 바탕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들쭉날쭉할 수가 있습니다. 반더빌트 남부에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지 않은 대학인데 14위까지 올라와 있군요. 근데 입학 난이도하고는 상관관계가 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코넬이 훨씬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반더빌트에 비해서 랭킹은 낮게 나와 있어도. 왜냐하면 더 인기 학교고
지원자 대비 합격률이 훨씬 낮습니다. 시골에 있는 학교들이 오히려 훨씬 들어가기 쉽죠. 반드빌트나 노틀댐은 비교적 들어가기가 탑스쿨들 중에서도 쉬운 편입니다. UCLA가 지금 20위로 올라와 있군요. 오히려 UC 버클리가 22위로 떨어져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회적 명성과는 또 괴리가 좀 있습니다. 조지타운이 좀 생각보다 낮게 나와 있군요. 자, 그래서 순위라고 하는 것은 참고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포브스를 보시면 또 다르게 나와 있어요. 포브스는 2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 여기는 보면 하버드가 1위로 나와 있군요. 스탠포드가 아까 6위였죠? 여기는 2위로 나와 있군요. 콜롬비아가 14위까지 떨어졌군요. US 뉴스에서는 3위로 랭크 시켰는데 포브스에서는 14위로.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포모나라고 있습니다. 이게 리버럴 아츠 칼리지 중에서는 1등을 지금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회적 명성을 보면 윌리엄스, 스와스모, 에머스트, 웰슬리까지 이 4개가 탑4거든요. 그 대학들보다 제일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좀 예외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린스턴 1인데 여기는 또 5위로 나와 있고, 자, 그래서 그나마 신뢰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두 기관조차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대학의 명성, 순위 이런 거와는 좀 괴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참고만 하자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US 뉴스에서는 글로벌 랭킹도 매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컨텍스트에서 미국 대학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하버드가 전 세계 1등으로 지금 랭크가 됐습니다. US 뉴스 기준에 따르면. 그 타임즈에 보면 또 다르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케임브리지가 1등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MIT가 2위군요. 학부 랭킹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학부는 기초 과목을 위주로 교육하는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세계 대학 랭킹은 대학원까지 다 포함을 해버리니까 연구 중심의 대학들이 좀 유리하죠. 학교 크기가 큰 학교들이 랭킹을 잘 받게 돼요. 왜냐하면 연구 시설이 많고, 교수진의 숫자가 많고, 논문의 숫자가 많고, 도서관 장서 숫자가 많고, 대형 학교들, 버클리 보세요. 5만 명이나 되죠. 이 학교 엄청 큰 학교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영국의 이제 옥스퍼드가 지금 제일 먼저 와 있군요. 콜롬비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 좀 예외적입니다. 유니버시티 워싱턴이 지금 8위로 올라와 있어요. 아마 이 대학에서 엄청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한 것 같아요. 케임브리지보다 높이 나와 있군요. 100명 중에 99명은 케임브리지가 더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 명성과 또 이게 괴리가 있죠. 프린스턴 보세요. 아니 프린스턴 대학이 유니버시티 워싱턴보다 낮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간중간에 예외적으로 랭크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하고 내가 가야 할 학교를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적 명성이라는 것이 수백 년에 걸쳐서 쌓인 것입니다. 최소한 한 세대 사회적 명성을 우리가 우선해서 판단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외부적인 평가에 우리가 의지해서 학교를 선택하는 거고, 앞으로는 내 개인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 어느 대학에 내가 갈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8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대학의 교육 철학이 어떠냐.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제가 보라. 이렇게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것이 그 대학의 목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학교의 설립 취지와 그 목적하는 바.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바와 일치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을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하버드 미션 스테이트먼트. 하버드 미션 스테이트먼트. 하버드 대학의 교육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생들에게 순수 학문의 transformative power, 변혁의 힘, 순수 학문이라는 것은 그 물리대, 인문학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이 순수 학문의 강력한 변화의 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커밋하겠다는 거죠.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이 순수 학문의 학생들을 커밋 시킴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리더로서 성장하도록 만들겠다. 그게 하버드 대학의 교육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이비리그 대학은 경영학 학위가 주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코넬 대학이 그것도 더블 메이저로 줍니다. 코넬은 사실은 반주립이에요. 대학 재정의 50%를 뉴욕주 정부가 보조를 합니다. 공립학교 학생들의 또 니즈도 반영을 하고, 그래서 조금 다른 학교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펜의 와튼 스쿨이 경영학 학위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와튼 스쿨은 학생은 뽑지만 경제학 학위를 줍니다. 그러니까 학부에서는 기초 과목에 좀 더 집중을 그래도 하는 편입니다. UC 한번 볼까요?
distinct mission of the university serves society. 결국 이것도 봉사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군요. UC가 봉사를 엄청 중요하게 보는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019년까지 어떻게 원수가 되어 있었냐면 10가지 액티비티 중에 5가지를 봉사를 쓰도록 되어 있었어요. 나머지 5가지가 기타. 그런 걸 보면 UC가 얼마나 봉사에 관심이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머스트 칼리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exceptional potential from all background. 굉장히 다양성을 또 추구하는군요. 이 학교가. all background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저소득층도 있지만 인종적인 백그라운드도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계, 종교적으로도 기독교, 이슬람, 유교, 불교 등 다양하게 있겠죠. 제3세계, 제1세계, 제2세계. 그래서 굉장히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고 전 세계의 시민으로서 성장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네요. 학교 홈페이지보다는 구글에서 검색하는 게 아마 빠르실 겁니다. 그 학교의 철학을 보면 내가 추구하는 바와 맞는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주관적으로 내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 저는 나와 같이 공부하는 동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원은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핵심 구성원이 교수와 학생 둘 다죠. 왜? 학생도 연구를 하니까. 근데 학부의 핵심 구성원은 학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를 보고 지금 가는 게 아니고 사실 교수진의 퀄리티는 제가 콜롬비아나 지금 NYU 이렇게만 비교해봐도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학생의 차이는 갈라지죠. 그게 학교의 명성과 순위를 이제 결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는 학교의 동문들이 어떤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학교를 우리가 왜 가려고 하냐면 내가 평생 이 학생들과 같이 인맥을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능력과 인성을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마지막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사회에 나갔을 때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입학 심사 과정에서 이미 한번 거쳐서 봤잖아요. 그 학생의 능력을 보기도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는 게 인성이기 때문에 어디서 1명, 2명 만나기 힘든 정말 괜찮은 아이들이 1년에 1000명씩, 1500명씩 쏟아져 들어오는 게 미국의 명문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이비리그 가고 싶어 하고 그게 안 되려면 최소한 준명문 대학이라도 가려고 하는 게 좋은 대학일수록 인성을 많이 보고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만한 사항이 환경이죠. 대학이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죠? 삶을 사는 터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환경이 자기에게 잘 맞는지도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캠퍼스도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그런 캠퍼스인지 생각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졸업 후에 취업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학교가 얼마나 취업에 서포트를 잘 해주는지, 커리어 센터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대학이 진학률이 어떤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되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추천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대학원도 학부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추천서하고 에세이가 결정을 하는 건데 추천서를 받는 그 교수님과의 관계가 이제 매우 중요하죠. 학생들 중에는 그렇게 해서 작은 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 학생에 대해서 UC 버클리를 추천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의知名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근데 그 학생은 포모나를 갔습니다. 포모나는 요즘은 이제 아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에서는知名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로스쿨이 목표다, 메디컬 스쿨이 목표다. 그러면 포모나가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천서 3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UC 버클리 가면 교수 한번 만나기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클래스가 기본적으로 막 100명씩 들어가는 클래스가 많죠. 주립대학들이. 포모나에 가가지고 10명 들어가는 클래스에서 이제 거의 뭐 모든 교수들하고 다 알고 지내고 인디비주얼 리서치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고 리브라츠가. 그래서 추천서 받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리브라츠 칼리지 출신들이 진학에 유리하다는 건 저희 선생님들을 봐도 좀 제가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고려해 볼 필요 있고 그리고 취업을 생각한다 그러면 접근성이 또 중요하겠죠. 뉴욕이나 런던이나 버스턴이나 시애틀에 있으면 인턴십 하기도 편합니다. 그죠? 시애틀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거기 있고 애마존 본사가 거기 있고 다국적 기업들 거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취업률을 또 생각한다면 그런 기업들이 많은 곳에 위치한 학교들이 좋겠죠. 실리콘밸리에 가까이 있는 버클리나 스탠포드의 메릭이 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도 이걸 또 중요하게 보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일반 대학의 경우에는 전공이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취업이 지금 걱정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50위권이다 했을 때는 일단 미국의 취업은 거의 안 된다고 보잖아요.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할 텐데 예전같이 미국 대학의 프리미엄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50위권 대학을 나와서 그렇게 한국의 인서울 대학 나온 학생들과 경쟁해서 유리한 게 있을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학년 때부터 취업을 생각하고 내가 공부를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외 활동도 마찬가지고 인턴십도 마찬가지고 전공도 취업이 잘 되는 것 위주로 선택을 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 다 관심 있을 때, 뭐 전혀 관심 없는 걸 선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둘 전공 중에 내가 다 관심 있다 그러면 그래도 취업이 좀 더 잘 되는 쪽으로 전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그 전공이 좋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랭킹이 40이다, 50이다. 그러면 전공이 랭킹이 좋은 50위권 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대학 랭킹이 낮다 하더라도. 근데 30위권 대학 이내를 이제 생각을 하면 전공은 그냥 참고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비리그 대학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공은 졸업할 때 이수 학점에 3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전공 이외의 과목들을 훨씬 많이 듣게 돼 있습니다. 기초 과목에 대한 공부,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특징입니다. 길게 인생을 길게 보고 그 fundamental disciplines 학문들을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다. 엊그제 제가 그 하버드 대학 200가지 팩트들 폭로된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중요하게 본다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하버드 대학이. 근데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들, 뭐 명문 대학들이 다 그렇지만 하버드 로스쿨과 콜롬비아 로스쿨과 스탠포드 로스쿨의 경우를 보면 변호사 시험 보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심지어 거기에 관련된 과목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뭐 동문들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또 눈에 안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취업에 대해서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선배 중에 한 명이 아리조나 스테이트 로스쿨 나온 분도 있어요. 한 100위권 됩니다. 근데 그 학교는 1학년 때부터 바 익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관련된 과목들도 듣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수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죠. 전공을 중요하게 보고 내가 취업을 생각할 때는 모든 생활과 액티비티와 인턴십과 공부들이 그 취업에 관련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명문 대학이다, 한 30권 대학 이내다 그렇게 했을 때는 길게 보자는 거죠. 길게 본다는 것은 그 기초 공부를 철저하게 시키고 그 기초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사고력이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영국 명문대 입시 그 과정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 교수님 말씀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한 가지를 본다고 했잖아요. 과연 이 지원자가 생각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Can they think? 사고력에 집중해서 인터뷰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목적은 자기 학생들이 생각하는 능력을 더 증진시키겠다. 아이비리그 대학 또는 준명문대학에 관련한 학생들은 목표를 저는 그렇게 잡도록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종합적인 사고력을 최대한 증진시키겠다. 내 머릿속에서 비상한 생각이 나오게. 보통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생각하고 더 분석적으로 생각하고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더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것도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하고 끝내는 것은 안 돼요. 항상 그래서 액티비티가 중요하잖아요. 대학 입시에서도. 생활 면에서 과외 활동, 커뮤니티 활동을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를 하는데 아카데믹 월드에서 공부 잘하고 생각하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일단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게 말로서 글로서 표현이 되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말만 하지 말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학 생활에서 과외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력서를 봤을 때 공부만 하는 학생을 뽑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굉장히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고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고 커뮤니티 인바이먼트가 있고 그렇게 따지면 NYU나 콜롬비아 같은 데는 되게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문화적인 활동, 예술적인 활동, 뭐 기업들, 렉처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코넬보다 콜롬비아가 이제 가진 특별한 장점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 커뮤니티에 인바울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 그리고 학교 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예민한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그죠? 어떤 학생들은요. 큰 데를 좋아해요. 아까 제가 버클리 대신 포모나 갔다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버클리 같이 큰 대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막 번잡하고 막 정신없이 막 분주한 이런 분위기를 또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주립대학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이제 기본적으로 1대1 수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교수하고 학생과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합니다. 리버럴 아츠 칼리지가 사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교수하고 학생과의 오피스 아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고, 주립대학 하면 한 학기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듭니다, 교수.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이제 큰 장점이 있죠. 평생 가는 친구 사귀기도 좋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재정 지원이죠. 기본적으로 재정 보드를 받았으면 그 대학을 저는 가야 된다는 편이거든요.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4억을 받았으면 과연 4억을 포기하고 좋은 대학을 가야 할 만큼 그렇게 좋은 대학이 있을까요? 저는 어지간하면 여기는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제 고민되는 게 이런 거죠. 재정 보조도 이제 부분 재정 보조. 1년에 10,000불, 뭐 1년에 20,000불. 과연 그렇게 되면은 저 같으면 그냥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더 좋은 대학을 갈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 장학금 중에서도 파이낸셜 에이드 말고 장학금입니다. 메릿 베이스드 스칼러십이라고 있습니다. 그 학생의 뭔가 특별한 재능, 봉사활동 재능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든지, 그 학생의 아카데믹한 재능에 대해서 평가했다든지, 자질의 바탕에서 준 장학금이다 그랬으면 이게 이제 평생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장학금을 준 학교에 입학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 중에 김동원 선생님이라고 계신데요. 김동원 선생님이 영국의 LSE의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좋은 대학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이구나. 일단 선입견을 갖고 그분을 보게 돼요. 공교롭게도 그분이 올해 대학원 지원을 했는데 합격한 학교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MIT, 스탠포드 이렇게 합격을 지금 다 했거든요. 또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은 코넬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코넬에 합격하고 인디아나 유니버시티 블루밍턴 한 80이 되는 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에서 4년 전액 장학금을 준 겁니다. 생활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빠였으면 코넬에 보냈을 거예요. 4억을 투자했으라도. 근데 이 학생도 부모님이 코넬에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학생은 인디아나 유니버시티 블루밍턴을 결국 갔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저도 그랬었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학생이 잘 됐어요. 나중에 딜로이트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고 2년인가 다니고 영주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가지고 의대의 메디컬 스쿨에 갔습니다. 열심히 해서 미국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참 잘된 케이스. 이 장학금 받은 게 아마 취업을 하는 데 있었어도 그리고 메디컬 스쿨 가는 데 있었어도 참고가 크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정 보조가 아니에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파이낸셜 에이드가 아니고 4년 그 메릿 베이스 스칼러십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했던 거죠, 이게. 자, 그게 아니고 장학금도 없고 파이낸셜 에이드도 없고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진지하게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과연 일반 대학에 명문 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에 4억을 투자하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느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50위권 대학에.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영국 대학과 일본 대학을 제가 추천을 늘 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50위권 대학에 갈 실력이면 일본의 와세다 대학을 갈 수가 있고 영국의 런던 대학을 갈 수 있다. 뭐 탑 런던 칼리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런던 대학을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와세다 대학은 우리 학생 얘기 들어보면 1억에서 1억 5천 사이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졸업할 때까지. 한국이랑 뭐 거의 비슷하죠. 영국은 1억 5천에서 2억이 듭니다. 미국에 비해서 거의 절반밖에 들지가 않죠. 제가 유학 가던 90년대 해도 영국이 미국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영국도 우리나라 같이 이제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학비가 계속 오르는 바람에 90년대에. 그래서 거의 지난 20년간 학비가 별로 오르지를 않았어요. 한국도 그렇죠. 그리고 브렉시트 때문에 파운드와 가치도 막 폭락을 하고 지금은 완전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엄청나게 학비가 많이 들어가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영국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립대학의 절반이면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런던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 2억이면 충분하다. 지방대학 같으면 1억 5천이면 된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서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30위권 대학 이내에 합격을 할 거면 4억을 투자해서 갈 만한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국 대학을 가라. 제가 이제 이렇게 가이드를 학생들에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집안이 형편이 아주 좋아서 뭐 2억 정도 차이 뭐 별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뭐 미국 대학을 가는 게 좋겠죠. 같은 값이면 영국보다는 미국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은 만약에 중산층이라 그러면 저 같으면 2억을 아껴서
나중에 메디컬 스쿨 갈 때, 로스쿨 갈 때 학비로 보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취업을 한다 그러면 아이에게 주시든지요. 오늘 설명회는 그러면 이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